사람은 혼자 있을 때 늙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아무데나 마음을 기대기 시작할 때 조금씩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을 잘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바쁘면 지나가고 사람을 만나면 풀리고 하루가 시끄럽게 흘러가면 마음속 빈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하루가 조용해지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전화벨은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고 약속은 줄어들고 누군가와 길게 이야기하고 돌아와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냥 좀 허전한가 보다, 오늘따라 기운이 없나 보다, 나이가 드니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 허전함 속에는 이름 붙이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내 마음의 무게를 조용히 알아주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임에서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요즘은 혼자 지내니 심심하지? 하고 묻는 순간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지 뭐 하고 대답해도 속은 이상하게 서늘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이 전화 끝에 바쁘다는 말을 짧게 남기고 끊었을 때 그 말이 나를 밀어낸 것도 아닌데 마음이 한참이나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낮에 들은 평범한 한마디가 자꾸 떠올라 잠을 방해하는 날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운 까닭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말에도 마음이 걸리고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될 관계를 붙잡게 만들고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자꾸 설명하고 싶게 만듭니다. 사람이 허전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마음을 늘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틈을 보고 함부로 들어옵니다. 내가 외로워서 조금 더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약점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서운해서 한번 기대었을 뿐인데 상대는 나를 늘 기대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은 큰 배신을 당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필요해 보였던 순간, 내가 너무 외로워 보였던 순간,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내보였던 순간에도 사람은 조용히 존중을 잃습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안부처럼 묻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자주 와? 혼자 밥 먹으면 쓸쓸하지 않아? 그렇게 혼자 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말들은 일부러 칼처럼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단순히 생활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얼마나 비어 있는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우리가 맞다고 믿어온 생각 하나를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마음이 힘들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마시는 차 한 잔, 아무 일 아닌 듯 묻는 안부 하나가 사람을 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결하려 들면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은 약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대가 커진 만큼 더 깊은 서운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아무 사람이나 옆에 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에게나 기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남의 반응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기술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곧바로 전화를 걸지 않는 힘, 서운한 말이 떠올라도 바로 따지지 않는 힘, 하루가 비어 보일 때 그 빈자리를 아무 사람의 말로 채우지 않는 힘입니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너무 헐값에 내놓지 않겠다는 조용한 품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외롭지 않은 척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되 그 외로움 때문에 나를 낮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허전함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에게든 매달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대개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서운함을 넘기고 작은 무시를 참으며 작은 기대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하루 안에 나를 붙잡아줄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 습관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벌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조용한 방이 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말로 마음을 데우고 싶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뉴스를 보고 혼자 방 안의 조용한 소리를 듣다 보면 누군가에게라도 지금 내 마음을 꺼내놓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마음이 가장 약할 때 꺼낸 말은 내 진심을 전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더 작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 온전히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허전해서 한 말, 소운해서 한 말,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해서 급히 쏟아낸 말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아플 때 가장 솔직해진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아플 때의 솔직함은 늘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무심코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라고 말했을 때 괜히 마음이 흔들려 그동안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친구에게 섭섭했던 일, 혼자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야기까지 줄줄이 털어놓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는 조금 시원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느낌만으로도 잠시 숨이 트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굳이 그 사람에게 다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는 않을까? 그때부터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드시 만들어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속으로 사귀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뜨거울 때는 말의 방향이 흔들리고 마음이 너무 비어 있을 때는 상대를 고르는 눈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허전함이 올라오는 순간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조언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싶은 것인지, 내가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누군가의 관심으로 덮고 싶은 것인지, 이 질문을 한 번만 거쳐도 말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너무 급하게 내어놓으면 상대는 그 깊이를 이해하기보다 그 무게를 먼저 느낍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사람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부담스러워하고, 위로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그저 힘들어서 말했을 뿐인데 왜 저 사람은 나를 피할까? 나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왜 관계가 더 멀어졌을까? 그러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한 사람이 계속 자신의 외로움을 상대에게 맡기면 그 관계는 따뜻함보다 피로를 먼저 쌓게 됩니다. 이때 잃는 것은 단지 대화의 기회가 아닙니다. 조금씩 존중을 잃습니다. 상대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니어도 마음속에서 나를 늘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만나면 무거워지는 사람, 조심해서 대해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내 고통을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라는 말이 단순한 침묵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품위를 지키기 위한 속도의 조절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말하지 않는 습관은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메시지를 쓰고 바로 보내지 않고 잠시 내려놓는 일, 서운한 말을 들은 날에는 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정도로 멈추는 일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내 생활을 가볍게 묻더라도 내 속사정을 전부 펼쳐 보이지 않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웃으며 넘기는 것도 하나의 힘입니다. 짧은 대답이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된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하지 못해서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는 쪽이 나를 더 지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쏟아내지 않고 먼저 내 안에서 한번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서운했구나. 오늘 내가 좀 무너질 뻔했구나. 오늘 누군가의 짧은 말에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렸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주는 습관이 생기면 사람에게 기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붙잡기 위해 말하지 않고 나누기 위해 말하게 됩니다. 확인받기 위해 털어놓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만큼만 건네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은 더 귀해져야 합니다. 외로울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울수록 말을 고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남의 입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내 품위가 순간의 허전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연습은 마음을 닫는 연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연습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대개 큰 일이 한꺼번에 닥쳐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하루가 여러 날 이어질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해야 할 일이 없고 밥을 먹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TV를 켜놓아도 소리만 방 안을 맴돌 뿐 마음은 더 조용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할 일이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직장, 자식, 집안일, 약속, 책임 같은 것들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루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많은 책임들이 하나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하루가 길어지면 사람은 이상하게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번째로 만들어야 할 습관은 하루를 붙드는 작은 의식을 갖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도 아니고 억지로 바쁘게 사는 척하는 일정도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창문을 여는 일, 이불을 정리하고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일, 작은 수첩에 오늘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적는 일처럼 너무 평범해서 남이 보면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작은 반복이 하루의 뼈대가 됩니다. 뼈대가 없는 하루는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주저앉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아침과 점심의 경계가 흐려지고 식사 시간이 밀리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어느 순간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아집니다. 그때 마음은 조용히 약해집니다. 사람은 시간을 잃으면 자신도 잃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전에 일어나 식탁 위에 식은 밥을 보고 괜히 서글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한숨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어도 불을 켜지 않고 한참 앉아 있다가 문득 방 안이 너무 어둡다는 것을 깨닫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누구에게 말하기에는 작지만 마음속에는 오래 쌓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만으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활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하루가 무질서하면 생각도 흩어지고 몸이 늘어지면 감정도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려면 마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하루의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차려 먹는 일은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잠들기 전 작은 컵을 씻어놓고 내일 입을 옷을 의자 위에 걸어두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나를 기다려주는 행동입니다. 이런 습관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사람에게 하루를 맡기게 됩니다. 누가 전화해주면 좋은 날이 되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쓸쓸한 날이 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살아있는 것 같고 며칠 소식이 없으면 괜히 버려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말을 걸면 마음이 밝아지고 모임에서 내 말이 묻히면 밤새 서운함이 남습니다. 물론 사람의 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하루가 전부 남의 연락과 반응에 달려 있으면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더 기대고 더 확인하고 더 서운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따뜻해지기보다 무거워지고 나는 존중받기보다 늘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루를 붙드는 의식은 그런 기다림에서 나를 조금씩 빼내는 일입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고 낮에는 손을 움직이고 저녁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자기만의 순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물을 마신 뒤 짧게 집 앞을 걷습니다. 낮에는 오래 미뤄둔 서랍 하나를 정리하거나 반찬 한 가지를 정성껏 만들어 봅니다. 저녁에는 오늘 마음에 걸렸던 말 하나를 종이에 적고 그 밑에 그래도 오늘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적어둡니다. 이런 일들은 남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수가 없어도
나를 다시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하루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비어 있으면 마음은 지나간 일을 불러오고 오래된 상처를 꺼내고 필요 없는 걱정을 키웁니다. 그러나 작은 의식이 있는 사람은 비어 있는 시간을 전부 상처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정돈된 이불, 짧은 산책, 따뜻한 밥, 잠들기 전에 조용한 정리,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완전히 버려진 느낌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생활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붙드는 습관은 결국 마음에게 말하는 일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 누군가 오지 않아도, 누군가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내 하루를 품위 있게 시작하고 품위 있게 마칠 수 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을 잃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벌처럼 느껴지던 사람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루를 잘 붙들면 마음도 나를 버리고 멀리 가지 않는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도 마음이 허전한 날에는 크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짧게 끊으면 서운하고, 친구가 다른 사람과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으면 괜히 마음이 좁아지고, 가족 모임에서 내 말이 두 번쯤 지나가 버리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이 오래 가라앉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나를 가볍게 여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어 있을 때는 작은 틈도 버림받은 느낌으로 커집니다. 외로움은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기대를 크게 만듭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멀면 서운하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많아집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관계의 거리감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생활이 바빴고 책임이 많았고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가 하루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침에 보낸 메시지에 답이 늦으면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고, 모임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밤에 누워 그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마음이 한 사람의 반응에 묶이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줄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만들어야 할 습관은 관계의 거리를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서운함을 숨기고 냉정한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가고 싶은 관계일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기대고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다가가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삽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하루가 있고 친구에게도 친구의 걱정이 있으며 배우자나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한 피로가 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이 늘 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으면 그 믿음은 결국 나를 더 자주 다치게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상대가 나를 완전히 떠날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작은 부족함을 사랑의 부족으로 해석할 때 마음은 깊이 흔들립니다. 왜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왜 내 말을 저렇게 가볍게 넘길까?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아무렇지 않게 묻는 말에도 서운함이 묻어나고 짧은 대답에도 원망이 섞입니다. 상대는 그 무게를 느끼고 한 걸음 물러나고 나는 그 물러남을 또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나쁜 일이 있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기대가 쌓여 무거워집니다. 거리 만들기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조용한 습관입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내가 지금 정말 안부가 궁금한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확인받고 싶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일입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할 때 바로 서운한 티를 내기보다 그래, 바쁘면 나중에 편할 때 연락해 하고 내 시간을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친구가 다른 약속을 먼저 잡았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나는 오늘의 산책을 하고 오늘의 밥을 차리는 일입니다. 이 작은 멈춤이 쌓이면 관계는 숨을 쉽니다. 상대도 나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나도 상대의 반응에 내 하루 전체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 따뜻하되 매달리지 않는 태도는 노년의 큰 품위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가까운 줄 알았지만 살아보니 오래가는 관계는 적당히 비워둘 줄 아는 관계였습니다. 모든 서운함을 말하지 않아도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덜 요구하고 조금 덜 확인하고 조금 덜 붙잡을 때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나도 상대 앞에서 덜 초라해지고 상대도 내 앞에서 덜 방어적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너무 드러나면 관계는 쉽게 기울어집니다. 내가 나를 어느 정도 붙잡고 있을 때 관계는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내 하루를 가지고 있을 때 상대의 하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외로움을 전부 남에게 맡기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내 곁에 더 편하게 머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덜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거리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아끼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밤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보는 버릇이 생깁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도 밤이 되면 이상하게 선명해집니다. 오래전에 한 말, 그때 참지 못하고 보였던 표정, 너무 쉽게 믿었던 사람, 붙잡지 말았어야 할 관계, 더 단단하게 대답했어야 했던 순간들이 조용한 방 안에서 하나씩 되살아납니다. 젊을 때는 후회도 바쁜 하루 속에 묻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넓어지고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문제는 뒤돌아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돌아볼 때마다 자신을 벌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후회는 잘못을 고치라고 찾아오는 손님이어야지 나를 매일 밤 때리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후회가 주인처럼 굴 때가 많습니다. 저녁에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에 앉았는데 문득 몇 년 전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약을 챙겨 먹고 불을 끄려는 순간 어떤 모임에서 괜히 내 속사정을 다 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누군가의 차가운 표정 하나가 아직도 내 마음을 지나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몸은 다시 그날로 돌아간 듯 굳어지고 마음은 늦게라도 수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열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으면 사람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후회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합니다. 반성은 내일을 바꾸지만 반복되는 후회는 어제를 붙잡고 오늘을 망칩니다. 특히 노년의 후회는 더 깊게 파고듭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예전만큼 길지 않다고 느낄수록 사람은 지나온 시간을 더 음하게 심판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참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애썼을까? 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웃어 주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처음에는 깨달음처럼 보이지만 너무 오래 붙잡으면 마음을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깨달음은 나를 살려야 하는데 후회가 깊어지면 나를 더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에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쉽게 흐려지는데 부끄러운 기억과 손해본 기억은 자꾸 살아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날보다 내가 이용당했다고 느꼈던 날이 더 선명합니다. 따뜻한 말을 들었던 순간보다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던 순간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 장치 없이 마음을 놓아두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은 곳보다 아픈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다시 확인하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나치면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후회를 없애려 하지 말고 후회와 지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떠올랐을 때 곧바로 내가 왜 그랬을까로 들어가지 말고 먼저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다라고 말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처와 정보와 두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버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현명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그 말밖에 몰랐습니다. 더 빨리 돌아섰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관계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더 단단하게 거절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착하게 살아야 사랑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재판을 끝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나간 일을 떠올렸다면 그 끝을 벌이 아니라 배움으로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에게나 다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서운한 순간 바로 매달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 하루를 남의 반응에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끝나야 후회가 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조금만 조용해지면 다시 손을 잡아끌 것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후회가 없는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지나온 삶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너무 늦게 한 것들이 있고 너무 오래 참은 것들이 있으며 너무 쉽게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유로 남은 삶까지 낮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후회를 붙잡고 나를 벌하는 대신 그 후회가 알려준 만큼 더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밤이 찾아와도 마음속에 오래된 장면이 다시 떠올라도 나는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끌고 가지 않겠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무너지지 않고 건너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은 흔히 마음부터 고치려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일을 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마음은 마음만 붙잡고 설득한다고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몸이 지쳐 있고 잠이 흐트러져 있고 밥이 대충 넘어가고
하루 종일 움직임 없이 앉아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마음은 자꾸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는 것은 생각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무너졌는데도 그 신호를 마음의 문제로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을 돌보는 일이 쉽게 뒤로 밀립니다. 누구와 함께 살 때는 그래도 식사 시간이 정해지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옷을 갈아입고 집안에 작은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날이 길어지면 나 하나 먹자고 뭘 차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은 대충 남은 반찬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배가 고픈지도 모른 채 TV 앞에 앉아 있다가 늦게야 아무 것이나 입에 넣습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졸리면 자고 잠이 안 오면 새벽까지 불빛을 켜둡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얼굴을 보며 문득 낯설게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 보였나?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몸이 오래전부터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감정도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같은 말도 배가 고프고 잠이 부족한 날에는 더 차갑게 들립니다. 같은 침묵도 몸이 피곤한 날에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짧게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날따라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조금 늦게 했을 뿐인데 괜히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기운이 줄어들어 마음의 완충이 얇아진 것입니다. 몸에 힘이 없으면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을 먼저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오래 살기 위한 욕심만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무너지게 두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따뜻한 밥을 제때 먹는 일, 해가 있을 때 잠시라도 걷는 일, 방 안에 오래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 어깨와 허리를 펴는 일, 밤에는 불빛을 조금 줄이고 몸에게 잠들 시간을 알려주는 일, 이런 일들은 너무 단순해서 대단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이런 단순함이 가장 깊은 보호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존중받기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물론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너무 방치하고 있으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내 몸의 불편함을 계속 미루다 보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해도 속으로는 나는 이제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느낌이 자라납니다. 그 느낌은 무섭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무시보다 더 조용하고 깊게 나를 낮춥니다. 몸을 돌보는 습관은 그 느낌을 끊는 일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람답게 대하겠다는 표시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그릇에 담아 천천히 먹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직 귀하다는 인정입니다.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걷는 것은 운동이라는 이름보다 더 깊습니다. 굳어있던 마음에게 아직 움직일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몸의 질서가 조금씩 돌아오면 마음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운한 말 하나에 하루가 무너졌다면 이제는 잠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힘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없으면 내가 버려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나면 생각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몸이 잠을 찾기 시작하면 마음도 오래된 장면에 덜 끌려갑니다. 결국 몸을 돌본다는 것은 마음에게 뿌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의 깊이만큼이나 생활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좋은 말보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먼저 사람을 살릴 때가 있고 복잡한 깨달음보다 햇빛 아래 걷는 10분이 더 빨리 마음을 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날일수록 너무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물을 마시고 밥을 차리고 창문을 열고 몸을 조금 움직이면 됩니다. 나를 돌보는 손길이 돌아오면 마음은 자신이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많은 말을 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킬 줄 알 때 더 깊이 존중받습니다. 젊을 때는 내 마음을 자세히 설명해야 오해가 풀린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왜 서운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길게 말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설명이 이해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은 나를 더 작게 보이게 만들고 어떤 해명은 상대에게 내 마음을 더 쉽게 다루어도 된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혼자 있어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별 뜻 없이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뿐인데 갑자기 내 하루를 길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식이 바쁘게 대답하면 괜히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말이 덧붙고 친구가 내 말을 깊게 받아주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것 같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가볍게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묘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이 설명하면 상대는 오히려 나를 더 쉽게 판단합니다. 조용히 있었으면 지나갔을 일도 길게 말하는 순간 약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겼으면 가벼운 질문으로 끝났을 일도 내가 속사정을 많이 보이면 상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식 이야기를 꺼냈을 때 괜히 서운했던 일까지 덧붙이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말이 나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많이 드러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적게 드러내는 품위는 숨기며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허세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아무 자리에서나 펼쳐 보이지 않는 분별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기회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함부로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짧은 질문 앞에서 긴 인생을 다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의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많이 설명할 때 존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안정되게 대할 때 존중을 얻습니다. 누가 조금 무례하게 물어도 급히 방어하지 않는 사람, 누가 나를 오해해도 바로 매달려 해명하지 않는 사람, 누가 내 생활을 가볍게 말해도 속을 전부 내보이지 않고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묘한 무게가 생깁니다. 그 무게는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내가 붙잡고 있다는 느낌에서 나옵니다. 상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 사람은 쉽게 흔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외롭다고 해서 아무데나 기대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구나. 물론 적게 드러낸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불편한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짧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렇게까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은 길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길게 설명하지 않을 때 더 단단하게 들립니다. 오래된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는 말이 항상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조용히 세우는 사람은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함부로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덜 설명해도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외로운지, 왜 서운했는지, 왜 말수가 줄었는지 모두에게 납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남의 허락을 받아야만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내 삶이 빈약해진 것도 아니고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마음이 메마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을 때 남은 깊이가 생깁니다. 그 깊이 안에서 사람은 조금 더 품위 있게 늙어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딘 사람에게는 조용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누군가를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잃지 않는 힘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멈추고 설명하고 싶을 때 한 문장 줄이고 서운함이 올라올 때 내 품위를 먼저 떠올리는 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덜 드러내지만 더 가볍지 않고, 덜 붙잡지만 더 따뜻하며, 덜 설명하지만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결국 삶이 나를 조용한 자리로 데려다 놓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가 낯설고 서럽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역할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찾는 일이 있었고 나의 하루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내 쪽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밤에 불을 끄고 눕는 시간도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사람은 외로움을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로만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내 말이 아직 누군가에게 닿는가? 내 존재가 아직 존중받을 만한가? 하는 깊은 질문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삶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이제 남의 반응으로만 나를 확인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세우라고 조용히 요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하루를 차리고 누가 듣지 않아도 마음을 정돈하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내 몸과 생활을 돌보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있어도 그 외로움이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어도 그 빈자리가 나를 함부로 끌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어 온 세 가지 습관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는 습관, 하루를 작게라도 붙드는 습관, 관계의 거리를 따뜻하게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힘이 생기면 하루가 덜 흔들리고 하루가 세워지면 관계에 덜 매달리게 되고 관계의 거리가 편안해지면 밤의 후회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여기에 몸을 돌보고 지나간 후회에서
나를 벌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는 태도가 더해질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어느 날 자식에게서 연락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마음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고 내 하루를 먼저 챙길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내 생활을 가볍게 묻거나 혼자 지내는 일을 안타까운 듯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 사정을 길게 설명하며 나를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웃으며 짧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중심이 있습니다. 어느 밤에는 오래된 후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후회 앞에서 나를 꾸짖기보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의 힘으로 버틴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과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너무 기대면 상대는 물러나고 너무 숨기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가벼워지고 너무 오래 참으면 속이 병듭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극단으로 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따뜻하되 매달리지 않고 조용하되 다치지 않고 단단하되 차갑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말을 줄이고 오늘 한번 밥을 차려 먹고 오늘 한번 서운함을 붙잡고 오래 끌고 가지 않는 작은 선택 속에서 생깁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이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관계를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보아도 큰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전보다 나를 덜 탓하고 있구나. 내가 전보다 내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고 있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날도 실패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연락이 오지 않아 서운하고 지나간 일이 떠올라 잠시 무너지는 것은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기대지 않고 서운하다고 해서 내 품위를 내려놓지 않고 후회된다고 해서 남은 삶까지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추어 보겠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지 못한 밤이 있습니다.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날,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 마음이 오래 서늘했던 날, 누군가의 짧은 말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았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었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관계 속에서 애써왔고 그만큼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으려 했고 그만큼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조금 덜 탓해도 됩니다. 외로웠던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외로움 때문에 나를 너무 쉽게 내주지 않으면 됩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한번 숨을 고르고 하루가 비어 보일 때 작은 의식 하나를 세우고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면 됩니다. 밥을 차려 먹고 창문을 열고 천천히 걷고 밤에는 지나간 일을 조금 부드럽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더 조용히, 더 깊이, 더 품위 있게 가꾸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덜 설명해도 되고, 덜 매달려도 되고,
덜 후회해도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한 사람이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며 당신의 침착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인생에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오늘 당신이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